시철물에 등장하는 변신체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평범한 인간 사이즈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면라이더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신을 하면 설정상 2m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 사이즈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몇몇 라이더들은 이런 당연한 법칙을 무시하고 상당히 거대한 덩치를 보여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라이더는 가면라이더 속 가장 거대한 라이더입니다. 변신. 예, 이기마스카 두릉두릉 변신. 가면라이더 아크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키바 마계 성의 왕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스기무라 타카시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로드라는 레전드르가의 왕이 사형수 스기무라 타카시에게 빙의하여 그의 육체를 이용해 변신하는데요. 이런 아크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상당히 큰 덩치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가면라이더 아크는 3.2m라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면라이더가 2m 정도의 키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덩치인데요. 이 크기는 작중 그의 앞에 선 주인공 기능과 비교했을 때 주인공의 2배 정도 되는 키로 잘 드러났죠. 거기에 전용 무기인 아크 트라이던트는 본인의 키보다 더 큰 4m라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해 적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달의 눈을 흡수하는 것으로 레전드 아크라는 형태로 강화가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는 비행도 가능해 적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아크는 키바와 싸웠을 당시 팔을 가볍게 휘두른 것만으로 그를 성 밖으로 날려버리더니 그의 라이더킥을 상대로 주먹 한 방에 승리했는데요. 이후 키바의 최종폼인 엠페러폰과 전투를 벌였을 때도 처음에는 잠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에는 다시 엠페러폼을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가슴에 봉인을 풀며 필살기를 발동하여 달을 지구 가까이 끌어오다 못해 스스로를 강화하여 키바 일행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리가프 여담으로 아크는 설정상 3.2m라는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작중에서 키바와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3m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크기를 가졌습니다. 프로그 라이즈. 가면라이더 제로원 브레이킹 맘모스는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폼 체인지로 히덴 나루토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이 폼은 특이하게도 라이더 모델이 등장해 아머처럼 장착하는 게 아니라 위성 제하에 장착된 파츠가 날아와 로봇처럼 변형하고 탑승하는 폼인데요. 그렇다 보니 브레이킹 맘모스 역시 상당히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맘모스는 7.68m라는 엄청난 덩치를 가졌는데요. 이는 작중 등장하는 로봇인 기가와 동일한 크기의 덩치이자 건물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몸에 달려있는 엄니 형태의 장치를 떼어내 나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인 제트폼으로 활동도 가능해 위기에 빠진 나루토를 구해내기도 했죠. 이런 브레이킹 맘모스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빌런 조직에게 해킹당한 기가와 전투를 벌여 파괴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극장판인 레이와 더 버스트 제네레이션에서는 거대 괴수인 어너더 신 1호에게 큰 유효타를 먹이던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브레이킹 맘모스 자체가 구현하기 힘든 풀 CG이다 보니 작중 등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할 때마다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서 가면라이더 팬들에게 큰 인상을 줬습니다. 가면라이더 베로바는 가면라이더 기치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미래에서 온 오디언스인 베로바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베로바가 서포트하는 가면라이더 버파처럼
머리에 뿔이 달린 황소처럼 생겼는데요. 이런 베로바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바로 압도적인 크기 때문입니다. 베로바는 11.081m라는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브레이킹 맘모스보다 4m나 더 큰 덩치로 여성 라이더가 맞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줬죠. 이렇다 보니 작중 등장하는 서포터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라이더여서 특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전투력과 피지컬만으로 적을 압도하는 타입인데요. 그 결과 가멜레이더 베로바는 첫 등장 때부터 자신의 본거지인 자마가든이 필요 없어지자 필살기로 자마가든과 함께 그 일대를 파괴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중 후반에 가멜레이더 버파와 전투를 벌였을 때도 강한 힘과 전투력으로 버파를 위기에 몰아붙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베로바 역시 풀 CG의 피지컬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자주 등장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작중 베로바는 주로 가멜레이더 글레어2나 프리미엄 베로바로 변신해 자신의 적과 싸웠습니다. 여담으로 베로바가 처음 변신했을 당시 운영자인 치라미와 전투를 해 그의 변신을 해제시켰는데요. 당시 그녀의 변신체가 등장하지 않아 많은 팬들이 게임 운영자면서 여성 라이더한테 당하냐고 치라미를 비웃었는데 그녀의 변신체가 드러나자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며 치라미를 동정했습니다. 가멜레이더 코어는 가멜레이더 오지엔 더블 피트 스컬 무비대전 코어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변신자가 없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메모리와 전갈, 개, 새우의 코어 메달이 융합해 과거의 가멜레이더들의 기억을 끌어내 탄생한 라이더인데요. 이런 코어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가멜레이더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덩치를 보여줬습니다. 코어는 18m라는 큰 키를 가진 라이더로 가멜레이더 시리즈 최초의 풀 CG 라이더인데요. 단순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전신이 불타오르고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코어의 공격 하나하나가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 있죠. 거기에 하반신을 오토바이처럼 변형시키는 것으로 기동성을 높여 적을 추격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입에서 열선을 쏘는 것도 가능하여 이를 활용해 말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코어는 무비대전 코어의 최종 보스로 등장해 오즈와 더블을 위기에 빠뜨렸는데요. 이뿐 아니라 그들이 지구의 기억의 샘으로 가자 하반신을 오토바이를 변형시켜 그들을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어는 최종 보스에다가 작중 후반에 등장하다 보니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 오즈와 더블에게 패배해 소멸했습니다. 痛みは一緒だ。 가멜레이더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전보 포메이션은 극장판 가멜레이더 디케이드 올라이더 대 대쇼커에 등장한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특이하게도 파이널 폼 라이드로 디케이드 드라이버가 된 디케이드와 가멜레이더 J 전보 포메이션이 융합하는 것으로 등장한 라이더인데요. 이런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전보 포메이션은 현재까지 등장한 라이더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전보 포메이션은 41m라는 엄청난 크기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덩치에 맞게 스피드는 느려졌지만 변신자인 카드와 치카사의 전투력은 그대로인데다가 디케이드의 기술 역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전보 포메이션은 올라이더 대 대쇼커 초후반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당시 빌런인 치키카게 노부이코가 쓰러지며 대쇼커의 기지가 무너지자 그 아래에 있던 킹다크가 일어나 라이더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멜레이더 디엔드가 거대화한 가멜레이더 제이를 데려왔지만 킹다크의 압도적인 힘으로 패배했죠. 이에 디엔드가 디케이드에게 파이널 폼 라이드를 시도해 그를 디케이드 라이버로 변화시켰고 이후 제이와 융합하며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전보 포메이션이 등장했는데요. 이때부터 킹다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필살기를 맞고 패배했습니다.
여담으로 디케이드는 자신의 선배 라이더들한테 파이널 폼 라이드를 사용해서 그들의 등짝을 열어 무기처럼 사용했는데요. 이에 디케이드가 파이널 폼 라이드를 당하는 걸 본 팬들은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걸 본인이 당하게 됐고 그가 당황하는 걸 봐서 그런지 묘하게 통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면라이더 속 가장 거대한 라이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크까지는 그래도 슈트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니 대부분 구현의 문제로 CG를 쓰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대한 라이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